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학생 두경서라고 합니다. 지난 공청회 때도 왔었고 이번에 한 1년가량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이제 구성원들이 요구한 내용은 단 하나라고 봅니다. 뭐 숫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구성원의 일일 총장 선출 과정에 넣어달라. 그런데 공구안의 변경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바뀌지 않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단 하나도 그냥 결국 대학평연의 1인이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1년 동안 조금의 이제 진전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절대 이건 못 바꾼다라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걸 지금 총장을 당장 뽑아야 되는 지금의 시점까지는 못 바꾸게 되는 본부의 사정이나 또는 뭐 본부가 대변하는 이사회나 정부의 사정이 있을 텐데,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왜 이걸 절대 못 바꾸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하나 어디 디지스트 사회 같은 경우는 연구원을 한 명 늘린다거나 하는 형태로 조금 더 발전적인 안을 보였는데 왜 유니스트는 대학평의원의 추천 1인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가를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획처장님은 공식 입장으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발언하시는 거는 기획처의 입장인지, 대학본부 총장을 포함한 대학 본부의 입장인지, 그 다음에 과기부하고 이야기된 과기부의 지시에 따라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구분해가지고 공식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방청해 주시는 분들도 본인의 의견들을 질문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니스트 대학 평의회 의장으로서 지금 발언은 나는 기획처 발언을 처음 공식으로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서야 말씀드립니다만은 공식 발언으로 해주시고 의견들을 모아서 공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이 자리가 공식 자리입니다. 제가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트러스트라고 해놨는데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기획처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근데 신뢰를 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또 왜 그런가? 또 이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신뢰한다면 사실 제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4개 과기원의 구성을 보니까 신뢰한다면 사실 얼마든지 또 디지스트하고 지스트처럼 또 좋은 총장님들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스트의 기획처의 최종안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안이 아닌지, 좋은 총장을 모시기에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안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그런 부분이 좀 논의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과기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유니스트의 안이 왜 다른 과기원들은 신뢰를 받아서 그 프로세스를 거쳤고, 유니스트의 최종안은 사실 다른 과기원들 안보다도 좀 더 진보된 안인데 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원래 지스트가 지금까지도 5인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 3월에 저희가 5인제로 출발을 했고요. 당연히 베이스 라인은 기획처는 다른 과기원을 룰을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법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과기원, 역사가 깊은 과기원법을 참고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의회가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의 시간이 결국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이 7인제입니다. 5인에서 7인입니다. 사실 구성원을 보시면요, 일단 가장 먼저 2018년 3월에 저희가 5인제를 평의회 회의에 올렸을 때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꿔주는 부분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로 반영해준 부분이 교수 1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5인 중에서 평의회로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그동안의 1년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어퍼 바운더리, 로우 바운더리를 그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7인이 선정이 됐는데 대학 평의회 1인에 플러스 평의회가 추천할 수 있는 외부 1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외부 1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7인으로 구성이 된 거고요. 대학 평의회 추천 인사의 의원 활동을 통한 의견 반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학 평의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평의회법이 통과되는 이유는 대학 평의회가 구성원들의 대표가 되라고 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학 평의회가 교수, 학생, 직원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학 평의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인지, 신뢰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다른 뜻이 있는 건지 저도 그렇게 되면 외부인사를 안 늘리고 대학 평의원을 한 명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반드시 외부인을 철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철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철학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학은 심플합니다. 유니스트가 발전하려고 하는 방향이 어디냐, 유니스트의 비전이 어디냐, 그거를 평가할 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보다 많은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부인사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외부위원회에 대한 그 경험들은 유니스트 바깥 세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니스트 캠퍼스 하나보다는 그렇게 유니스트 공간을 빼면 밖의 공간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니스트의 뜻은 평의회를 통해서, 평의회라는 게 뭡니까? 아까 그 지스트에서 오신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수협의회가 그 선정한 교수 대표 한 분, 그 다음에 평의회가 선정한 한 분, 또는 연구원 대표가 선정한 한 분, 그 한 분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집단의 신뢰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 안 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드리면은 사실 이제 어떤 인사제도건 제도를 설계하는 이유는 트러스트를 전제로 하면 제도를 설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정부가 임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유는 일방적으로 누군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왜냐면 애초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더 낫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의 어떤 똑똑하고 또는 어떤 아주 도덕적인 누군가보다는 그게 더 낫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트러스트를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를 제도로 만들 이유가 없죠.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교수협회 회장이면서 총비 재정위원회 위원장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부 측에서 최종 제시한 안이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이 안이 어떤 안이냐면 오늘 그 과기부의 김희태 사무관님이 참석하셨는데 2009년 1월 15일 날 저하고 김성혁 교수님이 김희태 사무관으로부터 설명 들었던 내용하고 완벽하게 같습니다. 이게 3개월, 1월이니까 2월, 3월, 4월, 3개월 전에 저희가 들었던 안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데 이게 그렇다면 왜 3개월 동안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안을 3개월 지난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말하는 이유가 뭐고, 이 안이 기획처에서 만든 안이니까 아니면은 과기정통부에서 만든 안을 기획처에서 계신달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의 김희태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니스트 기관 담당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언제쯤 저한테 질문이 오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영수 교수님께서 드디어 저한테 질문해 주신다. 일단 저희의 공식적인 소통 절차는, 정부는 기획처와 소통을 합니다. 소통 경로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통 경로를 단일화하는 게 맞고, 저희가 기관으로 받은 그 기관안을 기준으로 저는 남영수 교수님과 김성현 교수님께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기획처에서 온 것이 기관의 기획처 아니야. 기획처의 공식 입장이 저희한테 온 걸로 판단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구성원 단일화과 그 이견이 있다고 들었을 때 그 관련해서 조정을 위해서 김성현 교수님과 남영수 교수님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까 다시 한번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가시면 본부 수정 제시안이 2019년 2월에 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본부에
과기부에서 수정 제시한 거는 언제적으로 제시했습니까? 누구한테 제시한 누구한테 제시했습니까? 언제 누구한테? 처음 보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 아니거든요. 제가 재정위원회 위원장이고 대학교에 계시는데 저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내용은 김희태 사무관으로부터 제가 문서로서 구두로 들은 건 아니거든요. 본부 측으로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저한이 언제 하셨습니까? 그거는 그때 저희하고 공부하고 협의를 하시다가 과기정통부와도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안을 과기정통부에 보고를 드렸었고 과기정통부가 미팅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희태 사무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전달이 된 것으로 저희는 가름을 해서 저희가 직접 나서서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뿐이지 이 안은 그렇다면 우리 과기정통부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기획처안을 1월달에 만들어 놓고 그거를 우리에게는 숨겨놓고 과기부에게는 이게 공부안입니다라고 올려놓고 그러면 우리는 과기부 가가지고 괜히 과기부안을 생각했죠. 괜히 바쁘신 분을 잡아놓고 왜 이따위 안을 만드셨습니까라고 왜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과기부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까지 늦어진 거는 전적으로 완전히 그러면 기획처의 잘못이네요. 분명합니까? 1월달에 나온 거를 왜 우리가 제가 잠깐 그 발언을 하면요. 해도 괜찮겠어요? 그 본질이 지금 왜곡되는 것 같습니다. 본질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 그 유니스트 기획처가 마련한 이 최종 안이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과기원과 비교해서 민주적 요소가 없느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싸우자고 이제 모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좋은 총장님을 모신다고 해서 작년 1년 동안 사실 평의의 많은 부분을 그 자문을 드렸고, 사실 평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의견 수렴의 과정이었고 시간은 충분히 들일 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본질을 자꾸 다른 데로 하지 마시고요. 교환하는 소통하는 절차가 없으면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 이유를 말씀해나가니까 이런 것과 충분한 신뢰 부족이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뢰 부족. 그러니까 그 부분 신뢰를 이 마련한 이 안이 신뢰받을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 1월에 우리한테 날려주셨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신뢰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질문만 대답.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답을. 제가 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예. 그 신뢰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저도 이제 신뢰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추천위원회 규정안 제정을 위한 TF가 만들어지고 직원대표 3인, 교원대표, 학생대표가 다 모여서 이 기구를 어디에다 만들 것이냐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평의회로 만들기로 하자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 앞에 서 계신 기획처장님이 제안하셨고 그걸 구성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평의회는 구성원 전체가 다 대표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규정안을 기획처만 보고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최종안이라고 말씀하신 이 안이 이 질문은 김희태 사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안이 1월 15일에 남영수 교수님과 김동익 교수님한테 과기부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보여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문서를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할 때 사진 촬영도 안 되고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기획처가 공식적으로 학교의 의견을 과기부에 전달했는데 그게 그렇게 비밀이 할 이유가 뭐고 3개월 뒤에 이렇게 그냥 똑같이 발표할 것을 왜 그때 안 된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남영수 교수님과 김성학 교수님께 문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점은 1월 15일에 이루어진 게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문서를 가져가지 마시고 촬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던 건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이제 과기부 사무관한테서 받았다라는 게 공식 과기부 입장화될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걸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전달이 안 돼요. 기관 내에서 기관 기획처와 이제 교수 협의회든 이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올라오는 게 맞지. 제가 이제 기획본부안을 받아가지고 협의회 쪽에 전달을 하는 건 과기부 의견이 일하하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혹시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청학생회장 호수보입니다. 먼저 방금 기획처장님께서 신뢰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기획처가 발송한 이제 공청회 안내에 대한 메일을 보면 구성원의 이해도 제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생들 대부분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이 이미 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로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싶으셨다면 시험 기간이 아닌 2019년도 1월에 공부 측 안이 제정되었던데 그 이전부터 공청회를 진행해서 의견 수렴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선 저 학생 대표로서 먼저 그 부분 먼저 답을 할게요. 자꾸 그 1년의 활동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평의회 내에 학생 대표들이 들어가고 아마 3월에 새로 그 선임된 학생회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활동한 학생회장님이 계셨고 평의회 내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평의회 활동을 그러면은 의견 수렴 과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부 측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싶으셨다면 더 빨리 진행을 하셨어야죠. 시험 기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기간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본부 측의 최종 제시안을 보면 총장 후보 발굴 소위원회 7인 중에 4인이 이사회 추천 외부 인사로 이루어집니다. 이 소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의결 조족수는 과반수 찬성이고요. 그러니까 7인 중 4인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는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가 굉장히 이제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평의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올라온 질문도 제가 드린 질문인데 평의회는 교수, 직원,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직원과 학생은 4인 그러니까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평의회 대표 1인이 구성원 의견을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잘못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발굴소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셔야죠. 발굴소위원회? 네. 발굴소 규정 제6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굴소위는 사람들 많이 발굴하는 거라서 10명을 발굴하든 20명을 발굴하든 30명을 발굴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제도를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총장 발굴위원회가 추천하면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분들이 원서를 내야 됩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천 발굴위원회가 그 절반으로 하든 4분의 1을 하든 그거보다는 발굴위원회가 10명, 20명, 30명을 발굴해서 과연 몇 명을 후보에 등록을 시키느냐 이게 굉장한 이제 일이 됩니다. 아까 디지스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명을 발굴했는데 실제로는 절반도 지원을 안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지 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질 것 같지는 않고 개별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교수, 직원, 학생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직원, 학생의 비율은 절대적으로 적은 이 부분은 평의회법을 지금 6월에 개정을 하고 있는 건 얘기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위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평의회가 열리고요. 거기서 아마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1월 달에 구성원들한테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안.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라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그 제시안이라는 게 사실 예술로 합시다. 회장님.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만 이야기하시죠. 저희가 과기부하고 그 다음에 그 평의회하고 과기부하고 평의회하고 아까 추진 경과를 보시면 평의회는 1월 달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획처로부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평의회나 교수의 협의회 또는 구성원들한테 제가 1월에 우리가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기부에 이런 것들을 인지를 못 시켜드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네? 어떤 시간을 확인했습니까? 그렇죠. 확인했는데 왜 충분치 못했다는 이야기고 어떤 식으로라도 구성원에게 지금 말한 내용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심플합니다. 저희가 그 1월에 제시한 안이 그동안 1년 동안 평의회가 활동한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새롭고 창의적인 안이 아니라 저희가 뭐 어퍼 바운더리하고 로우 바운더리에서 좁혀오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 1월에 제시된 이 안이 크게 평의회에서 1년 동안 논의되고 그 의견수렴을 3자 간에 해오던 그 과정에서 뭐 크게 변하지 않았고 저희가 오로지 중요시하게 생각한 거는 유니스트를 그 유니스트 비전에 맞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 수 있는 전문가분들의 추천을 받고 그 전문가분들로부터 또 지원을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공식적인 절차가 있고 비공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추가로 또 반영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획처에서 마련하는 오늘 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회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이사회에서는 또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니라면 또 수정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1년 동안 이렇게 준비했다는 과정을 우리 전체 구성원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뭐 달게 질책을 받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저희가 이사회 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이사회가 수정 의결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준 라인을 가지고 전혀 내용이 없는 프로세스를 더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좋은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지금 사무관님이 바쁘시니까 우리 사무관님이 좀 하실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잠깐만 이야기만 제가 해도 될까요? 아니요. 사무관님이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마지막에 마무리는 사무관님이 하시고 제가 그 시간을 뺏자는 게 아니고요. 마무리 아니고요. 아니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제가 저는 의견을 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업관장님 저 이야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네. 제가 마이크를 누를 건데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사무관님이 그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무관님은 그 부분 사무관님은 그 부분을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가 직원과 학생이 포함되는 안으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를 과기위원회 안으로 유니스의 안으로 올린다면 과기부에서는 그걸 승인해 줄 수 있는지 또는 그거는 승인해 줄 수 있는지 부분만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사주를 좀 많이 밟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수님의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만약에 새로운 구성안 합의안이 발족이 된다면 일단 절차상은 기획처에서 원규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교무위원회를 거친 수정이 된다면 가정입니다. 수정안이 이사회에 올라가서 의결이 되면 저희는 그걸 존중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과기부가 개입하는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규심사위원, 합의안이 마련이 되고 원규심사위원회 통과하고 교무위원회 통과하고 그러면 이제 그 규정 제정안으로 이사회 의결 안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사분들이 그 규정 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결을 결정하시게 되고 그 결과는 저희는 존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촘촘하게 참여하게 된 주 목적은 사실 모든 구성원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총장님을 어떻게 모실까라는 그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총추위에 직원이 포함되든 교원이 몇 명 포함되든데 이사회는 몇 명 포함되는데 그거는 사실 부가적인 절차일 뿐이고 어떻게 하면 정말 좋으신 분을 모셔오실 수 있을까 그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논의가 있었는지 저는 사실 궁금해요. 구성원들의 단인안으로 된다고 해서 좋은 총장님이 모시는 거고 기획본부의 안으로 돼서 안 좋은 분이 오신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총장, 제가 사실 이 기간 담당을 하면서 총장님 선임하는 실무를 맡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총장님을 모실까, 해외 대학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일단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례로 드는 겁니다. 이제 MIT나 뭐 칼텍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위원회가 뭐 대학 주요 보직자, 교원, 이사회 이런 식으로 꾸려지고 MIT 같은 경우에는 학생 자체적으로 별도 자문기구를 구성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자체의 성과를 분석하고 기관의 효율적 목적, 향후 비전 이런 것들을 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이거를 가장 잘 실현하실 수 있는 분으로 뽑아달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추천위원회 분들이 서치 커미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헤드헌팅 업체를 고용을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헤드헌팅 업체에서 이런 조건을 가진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 중에서 추천위원회에서 지난한 논의를 한 다음에 한 분에게 저희 총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모셔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명예로운 자리로서 이제 그 사람은 내가 이런 MIT라는 총장의 자리에 가게 되는구나라는 자부심을 갖고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에서 직접 봤을 때 사실 저희 4대 과기원 총장 선임 절차는 이제 공모로 진행되고 우리 총장 자리가 되었으니 지원해 주십시오. 이제 다만 서류 심사를 거치고 면접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임이 됩니다. 라는 거는 약간 제 실무적인 그냥 관점으로 볼 때는 물론 제가 맞다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저명하신 분들이나 이제 발굴위에서 발굴되신 분들이 고사하시는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요소들도 있고 이제 그때 지스트 총추위에서 활동하셨던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비공식적으로도 이제 교수협의회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제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공개를 할 경우 그런 저명하신 분들이 이제 낙마할 경우에 체면치레라든가 그런 게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우려하시는 점 때문에 혹시 좋으신 분들이 후보로 출마를 저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셨던 거 있고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은 그건 이제 기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과기부 정부 입장에서는 기관에서 올라온 의사회에서 의결된 안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있고 절차적인 그런 문제점들도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분들이 좋은 총장님을 모셔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는 다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그런 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규정 제정안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산학인명단장 배성철 교수입니다. 이거는 저 학교의 본부 입장 아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옆에서 기획처장이 활동하는 거를 본 입장에서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옆에서 봤었을 때 기획처장님이 작년 3월부터 기억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본부에서는 사실 이 안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요. 이거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된 적이 없고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그 사무관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총장 추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사회 결정입니다. 이 이사회 안에 올라갔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에 가급적이면은 그 평의회나 총장 추천 관련해서 교수협의회나 의견을 내셨을 때 원하시는 사실은 과기부를 만나시고 그 이사회를 만나고 하시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학교는 방해한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오히려 기획처가 하는 일은 결국은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를 통과시킬 만한 서로 간에 합의가 될 만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 양쪽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거지 어떤 특정한 안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떤 누구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활동하셨다면은 기본적으로 과기부터 만나게 하는 것들을 주선해드릴 필요도 없고 이사회도 만나는 걸 주선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굳이 만나서 얘기하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처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드리려고 노력하셨다는 부분을 조금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결국 기획이라는 게 하는 게 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대관의 창구거든요. 어느 부서가 여기 와서 얘기하고 저기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학교에 공통된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획처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중립적인 방향에서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신뢰라는 거는 그 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 기획처장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바이어스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노력하진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만
그거는 좀 수렴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도 기회가 주시면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왜 이 총추위 규정안이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까요? 저번 총장이 지금 총장이 뽑히실 때부터 저희가 아무런 정보도 못 받았고 총추위 어떻게 구성됐는지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밝히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다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획처에서 이렇게 깜깜하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죠. 저번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까봐. 그래서 새로 제정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총장이 뽑을 때 그 예전 거 파일 예전 어쨌든 네 아니 먼저 그 예전 거 5분만 조금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 너무 억울한데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좀 기다려주세요.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직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서 누가 뭘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지난번 초대 총장이 뽑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한 기획처에서 네. 과기부에 전달한 안도 네. 깜깜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성원에게는 전혀 의견이 공개 안 된 채 마치 구성원 의견인 것처럼 과기부에 전달하신 거잖아요. 과기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 기획처 의견이 아니라 과기부 의견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획처로부터 관계된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신뢰를 해요? 신뢰를 해달라고 하는데 신뢰를 해주고 싶죠. 아니 제가 그래서 저희 다음 페이지 우리 블레임 그만하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죠. 다음 우리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기 포항공대 또 선임 절차가 최근에 이렇게 개정됐다고 포스텍에서 1월에 개정된 절차를 저희가 또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기획처는 기관의 어떤 그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시가 지금 보시면 당연히 과기원으로서의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를 참고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포스텍을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 특성화 대학으로 모여 있습니다. 제가 논문 연구를 하든지 어떤 일을 기한을 할 때 참고 문헌을 찾아보면 당연히 같은 그룹에 있는 법령이 같은 그룹에 있는 거를 참고하게 되고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사립이지만 사실 정부가 운영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포스텍을 이거는 사견입니다. 사립이지만 포스텍의 최근 자료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출발점이 어디냐? 큰 기획처는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2018년 3월에 평의회에 3월에 저희 안을 올렸고요. 가장 그 과기원의 기본인 5인을 올린 겁니다. 5명. 총추위에 5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스트가 최근까지도 이 제도를 뽑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1년 동안의 시간을, 협의의 시간을 드린 거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계속 이제 다 이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1년의 시간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시는 얘기를 하시면 부정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할 말이 많은데 그거 블레임하지 말자고요. 그건 아니 블레임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팩트로 합시다.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희 지금 우리 같이 다시 토론해서 그럼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운영계 원구시타위원회 다음 주에 있죠? 1년에 그 평의회 활동 기간, 그 평의회 산하 그 총장 추천위원회 TF, 총유위 그 TF를 1년의 시간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또 부분이 없었다면 그 부분 전 페이지 다시 방청장 그거는 됐어요. 우리 알겠다니까. 노력을 했어요 우리. 아니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단어는
말을 한번 내뱉으면 그게 사실로 잘못된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지난번 초대 총장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총출기도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아까 디지스트 기획처장 얘기하신 게 뭐냐면요. 잘못된 정보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리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하자라고 하시면 좀 들어보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팩트를 얘기하는 거는 분리하시면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저는 사실 어이가 없는데 그거 다 빼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잘못된 왜곡된 사실은 바로잡고 본부는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처에서는 구성원 의원 수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더 수렴할 의사가 있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해서 원위원회, 교무위원회를 갈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수렴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처는 수렴이 됐습니까? 돼서 예전에는 이거로 원위원회 올리고 교무위원회 올리고 이상에 올릴 겁니까? 이 안을. 안 그러면은 저희는 수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논의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논의를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how safe is safe, 그러니까 how enough is enough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팩트입니다. 이사회 간담회를 요청하셔가지고요. 2019년 3월에 남현수 교수님하고 김성현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의견 수렴은 없는 겁니까? 의견 수렴 안 됐다. 저희가 오늘 공식적으로 그 공청회를 끝내고 다음 주 언제까지죠? 화요일까지 그 의견을 또 저희 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추진 계획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기획처는 이대로 4월 중에 원규심사위원회, 교무위원회, 그 다음에 5월 초에 이사회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공백기간 없이 9월 28일 날 다음 총장님이 오신다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1월 15일 날 하면서 왜 그 안을 3개월 더 끌었죠? 1월 15일 날 한 양의를 왜 3개월 더 끌었죠? 본질하고 자꾸 관련된 공청회를 답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남현수 교수님께서 똑같은 질문만 5번 이상 하신 것 같은데 왜 질문을 못 알아듣습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아는 사람 아니어도 지금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년여의 기간 동안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본부를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1년이 경과한 시간이 전에 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던 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본부는 9월 28일 날 새로운 총장님이 오지 못하면 기획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다라는 그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전 책임 못 하신 거고요. 정리를 하시죠. 정리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외부인인데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디지스트에서 지금 보셨다시피 카이스트 지스트는 5명 중에서 1인이 교수입니다. 20%이죠. 근데 디지스트에서도 처음 이제 교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처음 저희가 안을 냈을 때는 7인 중에 1인을 하는 것도 이게 받아들여질까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부적으로 7인 중에 1인이면 20%가 안 된다. 최소한 20% 이상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과기부에서도 이거를 다 동의를 해주시고 이사회를 통과하고 해서 디지스트 내부인이 9인 중에 2인이 됐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논의하시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인데 기획처장님께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7인 중에서 현재 대학 평의회가 1인이다라는 거는 교원, 직원, 학생을 다 포함해서 1인, 그러니까 14%. 대학 평의 몫은 주장이죠, 사실. 근데 외부인사는 네, 대학 평의회가 추천권을 가지니까요. 대학 평의회에서 사실 몫으로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학 평의회에서 선출 2인이 되면 그게
내부 의견이 이인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드는 생각은 유니스트가 진짜 이 총장님을 잘 모시고 싶은 그 열의가 너무나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원들의 이런 그 열정과 열의를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영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서로 다시 앉아서 안을 도출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서 조금 디지스트가 어떤 그 협의 과정 또 내부 의견이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잠깐 이야기하고 드릴까요? 많이 부족하셨다고 느껴질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인데 편의를 자꾸 팔아서 얘기하는데요. 편의 의장으로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부족한 면들은 저희에게 이메일로 또는 전화로 자꾸 의견을 빨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하는 분들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게요. 첫 번째는 저는 공식적으로 과기정통부에 사과를 드립니다. 과기정통부의 아니라고 100%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정통부가 뒤에서 조정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획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1월 달에 과기부에 유니스트이 아니다라고 올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올렸다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지금 계획대로 시간 없게 만들어서 빨리 가야 됩니다라고 오래전부터 잡았던 계획을 가고 있는 거죠. 1월달에 우리가 분명히 속인 거는 기획차다.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속여놓은 거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해왔던 거는 구성원의 참여를 더 보장해달라는 건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다른 과기원이 이렇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first change거든요. 지금 과기부의 입장은 다른 과기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올려주면 과기부는 그걸 존중하겠다. 이사 한 명으로서 의사는 제외하겠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디지스트에서 발표도 그랬고 지스트 발표도 그랬고 정부에서 개입하는 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문제는 대학 본부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우리의 주장은 똑같았어요. 학생과 직원을 포함시켜달라. 투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달라.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단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1년간 너희 뭐하는 거 보자 기다린 거 말했죠. 그래서 세 번째는 구성원의 지금이라도 타임 스케줄에 상관없이 구성원과 합의에 가자. 그걸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장님을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든 다음 주에 위원회를 열어서 통과 절차를 진행할 것 같아요. 그걸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원교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 교무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도 거부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통과되더라도 평의원에서 참여해야 될 교수, 평의원에서 추천해야 될 외부 인사를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구성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처에서 과기부 핑계 그만두고 이사회 핑계 그만두고 기획처에서 공식 나서달라. 보고요. 그러지 아니하고 계획대로 다음 주부터 위원회를 열어서 진행을 하려면 우리는 그걸 거부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입장을 정리하고 싶은데 여기 일단 참여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술적으로 시험 기간을 잡았고요. 4시도 사실은 소요 시간이 20분밖에 안 잡은 것도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우리로부터 충분한 토의를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오신 분이 한 200명 정도 오셨는데 우리 구성원 전체는 6,000명입니다.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오늘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어떠한 논의들이 됐는지를 좀 들은 대로 느끼신 대로 많이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 교수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째 너무 쓰시고 있습니다. 그게 꽤나 들으셨는데 저는 그가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추진해 나갈 거냐, 결국은 불복 당할 거냐 하는 거는 여기 구성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저는 페이지에 다 적혀놓고 이거 어딘 거거든요. 내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느 일이 있었던 일을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관님은 정부에 가셔서 이런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과정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버스 인체인지해 가는 거를 좀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특히 지수는 조만간 또 돼야 되니까 그래서 향후로 우리 평일뿐만 아니라 과기원 육성법 법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기원 육성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률을 이런 부분들까지 구성원들이 좀 유심히 봐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의 입장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기 오늘 공청회 총학생회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기간에 원내 구성원들을 위한 공청회라 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이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을 위한 최대한의 배려 아니 최소한의 배려도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타 과기원의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해당단 연석회 의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구성원의 방향성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최소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디지스트 그리고 포스텍이 이미 동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주셔도 될 것 같고 미니스트의 기획처장님이시면 미니스트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달라는 말씀을 학생부로서 분명하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기경청부 제가 사무관님과 과장님과도 통화를 했었는데 평의원회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있었던 일들을 차관님 그리고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성원들의 의견이 어떠하였는지 분위기를 꼭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 그리고 시험 기간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기획팀의 실무 팀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좀 이렇게 수렴된 의견들이 다시 한번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